페어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. 경기도 시흥의 신축 대형 아파트를 아마 친구 같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시는 상황입니다. 당연히 금리 인상이 반갑지가 않죠. 분양가도 꽤 높았다. 2025년 입주 예정이라 아직도 멀다. 거주하고 있는 집도 처분해야 되고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데 내년엔 더 얼어붙는다고 하니 그 시기를 잘 버텨봐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. 작년 겨울에 청약 당첨됐는데 잘한 건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그 물건으로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? 그쵸? 그 물건으로만 고민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역시 처음에 투자할 때 그다음에 한 중수 정도 됐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고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한 10여 년 시간이 걸렸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어떤 특정 물건에 천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냉정하게 말하면은요, 경기도 시흥에 있는 대형 아파트, 시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슨 뭐 장현지구 같은 곳인지 아니면 또 은행동 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흥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죠. 아주 좋은 지역은. 자, 그랬을 때 내가 그 다음에 또 움직이겠다, 안 움직이겠다라는 고민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. 우리 페어리 선생님도요. 자, 그러면 저는 2025년 입주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 2022년이고요. 곧 2023년 되지만 앞으로도 2년이 남았죠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? 그 물건들이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투자처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 기간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.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좀 시흥이 좀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시흥 지역에 바뀌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대형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물량 자체가 없죠. 거래 자체가 잘 안 될 거예요. 대형 아파트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. 워낙 지금 현재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. 30평대 아파트가 오른 거에 비하면 신축 대형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물건 자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움직일 거 또 좋은 곳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그렇게 움직였던 경험도 있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집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, 내년에 뭐 얼어붙는다,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글쎄요, 저는 얼어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에, 글쎄, 1년 정도, 우리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 왔는데, 1년 시간 어떻게 되던가요? 지나기 전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긴 세월 같지만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.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 아마 그런 거 느끼시겠지만, 1년, 2년 금방 가기 때문에, 얼어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얼어붙는 건 전혀 아니고요. 오히려 시간 빨리 갈 거고요. 분위기가 저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에 또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페어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물건 말고 앞으로 2년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에 대한 것을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또는 어느 물건을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가성비님 질문 한번 볼까요? 자,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은 규제가 안 풀렸는데 수도권은 어떻게 안정이 될 수 있나요?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규제적을 풀고 또는 대출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방으로 지금 넘어가는 사람도 의외로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.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수도권 자체가 규제가 안 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실제로 매물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난다면은 사실상 규제랑은 상관없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인데 사실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에서 더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만약 떨어질 것 같잖아요?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지역도 규제를 풀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. 어차피 서울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괜찮아요. 지금 정부가 풀어놓은 지역을 보게 되면 안성, 평택 뭐 이런 쪽이었었잖아요. 외곽 쪽이었었는데 규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풀릴 수 있다는 거죠. 자, 조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되면 바로 규제 풀 겁니다. 그러면은 낮은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는 실수요자들 한두 명만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져지는 모습이 보여질 테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
가성비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수도권은 규제가 안 풀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겠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규제 완화로 들어갈 거다. 지역 규제를 풀 것이다. 그러면 실수요자들의 일부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더 이상 나오는 물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금리가 상상 이상으로 오르네요라고 얘기를 IM 럭키님이 하셨는데 네, 제가 보기에도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제가 보기에도 금리 인상, 저는 제가 본 기억 중에서 금리 인상 이렇게 많이 올린 적은 저도 처음 봐요. 제가 이론적으로는 80년대 초중반에 미국의 폴 벌커 의장이었을 당시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때 미국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. 그때 상황을 책과 이론으로만 배웠지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저도 처음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. 근데 그거 말고는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 거죠.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일단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지켜보자고요. 자, 그다음에 아리백 님이 다음 규제 완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?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규제 순서 완화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푼다. 왜?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투자자일 것이고 투자자들이 움직이게 됐을 때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? 자, 개발자 D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무주택자 신혼부부입니다.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2년 더 전세를 살아야 할까요? 아니면 매수하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? 현재 사는 곳은 용인 수지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결국 두 가지 방법이죠. 전세 만기를 할 것이냐 살 것이냐.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본인의 판단이 지금 많이 없는 부분이잖아요.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. 자,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자꾸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. 왜 그러냐면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사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게 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시게 됩니다. 어차피 무주택자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연령대가 상당히 낮으실 거고요.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 기간 동안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. 자,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지금 그냥 전세를 살아야 된다. 금리를 전세 만기가 시점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별로 많이 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기대 심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. 왜? 2년이란 기간을 조금 이어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2년이란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. 용인 수지라고 하는 동네 좋은 동네잖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살던 지금 하든 더 중요한 부분은 전세를 살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수지의 시장의 움직임 폭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진짜 이런 직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졌고 아까 제가 그랬죠. 평균적으로 한 30%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실상 바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그 물건들을 전세 기간 중에도 사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사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제 말이 조금 미덥지가 않아서 전세 들어가셔도 좋은데 전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지역 수지라고 하셨으니까 수지 모니터링 제대로 좀 하시라. 그거 안 하면 말짱 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